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요 며칠 그렇죠. 윤석열 검찰청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조국 수호 집회가 한참 열릴 때였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년 내내 대한민국이 검찰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검찰로 인해서 법과 원칙, 정의 수호를 위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의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검찰로 인해서 이렇게 1년 내내 시끄러운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있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저지하려는 기득권 검찰 세력의 최후의 발악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은, 여러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 적극 응원하고 지지해서 그분들께 힘을 실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염원을 표현하고, 검찰개혁, 지금 현재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이 단순히 옷 벗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직무 배제를 하고 감찰 청구를 했는데, 이 사안 외에도 중대한 사건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들이 많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은 반드시 기자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추종하는 고검장, 지검장, 그리고 평검사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전문가라면은 윤석열이 저지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과거, 현재와 과거 저지른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당신들은 법리적으로,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 등 조국 장관님 가족들에게 했던 그런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지금에도 들이대고, 당신들이 윤석열의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연 할 말이 있는지, 윤석열이 이렇게 실체를 알고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법리적으로 제가 상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윤석열을 구속하라, 윤석열을 감옥으로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대한민국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진일 겁니다. 작년, 이때가 2019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그렇죠? 3월 30일에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기호 2번 강기훈 후보가 경남 창원 성산에 이제 보궐선거로 앞두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이었고, 이 당시 이 장소는 경남 FC의 그 축구 경기가 있는 유료 경기장이었습니다. 무료가 아니옵니다. 무료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유료 경기장은 그렇죠, 말 그대로 경기 관람료를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었고,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교안과 강기훈,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많이 있죠. 여기 또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죠. 이 뒤에도 보시다시피 강기훈이 경기장의 관람객과 악수를 하고, 황교안이 두 손을 들고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이 써있는 빨간 옷을 입은 선거운동 복장을 한 선거인 자유한국당 관계자 약 10여 명 이상이 이렇게 경기장에 난입을 해서, 보시다시피
보십시오. 황교안이 기호 2번, 가슴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로고가 표시가 됐고,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한, 이렇게 명백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당시 그날 YTN에도 이제 방송으로도 보도가 됐지만은, 경남 FC 구단은 이들에게, 황교안, 강기훈 등 이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복장을 하고서는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다시 이제 황교안이 그 위에 빨간색 점퍼를 갈아입고, 강기훈 후보도 그냥 일반 빨간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같은 명백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이들은 공범이 아니에요.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주범입니다. 그렇죠. 주도적인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발생이 됐는데, 이 사건을 윤석열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황교안을 과거 당시 그 윤석열이 2018년도에 그 징계를 받은 당시 황교안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황교안을 봐주기 위해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명백하게 윤석열이 작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명백하게 직무유기, 피고발인 조사는 물론이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 관련돼서 법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가 2019년 4월 3일, 범죄 사실은 3월 30일 날 발생이 됐고요. 제가 4월 3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황교안과 강기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죠, 이와 같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황교안과 강기훈,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명백한 그 불법 선거운동과 이들로 인해서,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으로 인해서 경남FC 구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를 받고 피해와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당시에 경남FC 구단은 벌점 10점을 부과받고 강등을 될 위기에 놓였지만은, 다행히 그 벌점 부과받지 않고 강등은 안 됐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들로 인해서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받는 명백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되는 황교안과 강기훈은 경남FC 구단의 업무를 방해를 했습니다. 위계라는 것은 이들이 경기장 관계자들이 당연히 선거운동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 입구에서 선거운동 복장을 하고서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그럼 벗겠다고 하고 뭐 그런 말을 하고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것은 선거운동 복장을 벗고 들어가겠다고 해놓고서 들어가서 이렇게 선거운동 했다 그러면 위계에 의한, 공직선거법은 당연히 맞고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또다시 경남FC 경기장 관계자들이 그 불법 선거운동을 알리고 선거운동을 알리고 이들의 그 행위를 제재를 했을 때, 이들이 또다시 이렇게 계속 빨간 옷을 입고 관계자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한 행위 자체는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위력, 야당의 대표고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명백히 성립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을 두고 빼도 박도 못하는 업무방해가, 피해가 발생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백하게 이들로 황교안과 강기훈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경남FC 구단이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받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은 업무방해가 100%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작년 고발 사건에 대해서 당시 그 검사, 담당 검사가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피고발인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각하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은 당연히 작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가 됩니다. 불기소 사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제가 승인을 받아야 되니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고발한 고발장 자체로 혐의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대요. 제가 고발한 이런 내용, 이와 같이 빼도 박도 못하는 언론과 방송사의 사진과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 이런 증거들이 명백하게 혐의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리고 고발인의 추측이나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고발에 해당돼요. 이러한 같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했다고 하면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런 기가 막힌, 와, 진짜 좀 욕 나옵니다. 진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단 것입니다. 그런데 요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그 시점이 너무나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작년 검찰총장의 임명 제가 받고 난 다음 이틀 후에 윤석열과 강기훈에 대해서 각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작년 2019년 6월 17일 날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6월 17일.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2019년 7월 16일 날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임명 제가를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7월 16일 날. 그리고 나서 7월 18일 날 윤석열이 황교안과 강기훈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을, 이 고발 사건을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25일 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떠나고 검찰총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은 한마디로 윤석열이 황교안과 강기훈을 봐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떠나기 전에 황교안과 강기훈을 봐주기 위해서 각하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사건의 빼박의 주범이며, 이런 사건을 감히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국민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도, 이런 사실도 감히 대범하게도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각하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명백하게 100%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실체도 없는 조국 장관님이나 정경심 교수님이 표창장은 뭐 위조했다고 하는데, 위조한 거 본 증거 있습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소사실이. 정경심 교수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 들이댔던 법의 잣대를 고스란히 들이대면은 윤석열은 즉각 구속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어차피 이런 명백한 사건이 작년에 발생됐고, 그리고 황교안과 강기훈을 봐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무리하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해가면서도 이 사건을 덮어버렸는데요. 저는 제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작년 1년 전부터 서초동 집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밝혔고, 그리고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워낙 대한민국에 검찰로 인해서 1년 내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망언 망동 위법행위들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기억에서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윤석열을 직무 배제하고 감찰 청구하면서 6가지 사유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 과적 관련된 재판부의 이제 사건 그 법관 사찰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이와 같이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이런 중대 고발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불기소 처분할 승인과 재가를 하면서 만에 하나 윤석열이 이 사안은 감찰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처벌받아야 되는데 윤석열이 만에 하나 자신은 이런 거 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지 난 몰랐다.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뻔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피고발인들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 국회의원 후보인데 이런 중대 사건을 윤석열이 몰랐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런 중대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몰랐다는 것은 그것 또한 무능한 거고 무책임하고 그것 또한 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명백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지났다고 이것을 그 언론과 방송사에서 보도를 안 하는데 이런 중대 사건도 있다는 거 이건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내용들은 언론과 보도로 지면으로 보도되는 사건이지만은 이와 같이 황교안과 강기훈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그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누구나 다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윤석열이 감히 자신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또 직권을 남용해서 이 사건을 덮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로서 윤석열이 단순히 옷 벗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구속 기소되는 구속수사 받아야 됩니다. 명백하게 직권남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법을 따라서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업무방해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 누가 보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윤석열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자들께서도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드리면서 저는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